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내일 저녁 식사 후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모두 참석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무슨 발표를 하신대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글쎄, 아마 용돈이라도 주시려나 봐. 다음 날 저녁 시댁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그리고 저희 가족. 시누이의 아들 준호는 올해 12살, 우리 쌍둥이 딸 서연이와 서진이도 같은 나이예요. 아이들은 거실 한쪽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거실 중앙에 서셨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 3개를 들고 계셨어요. 애들아, 할머니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감격한 듯 보였어요. 할머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손주들 대학 갈 때 쓰라고 미리 교육비를 준비했어. 시어머니는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서연아, 서진아. 너희들 대학 가면 돈 많이 드는 거 할머니가 알아. 그래서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했단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8년 동안 시어머니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손녀들까지 챙겨주시다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야, 너는 남자고 장손이니까 할머니가 2억을 줄게. 시어머니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얇은 봉투 2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서진아, 너희는 여자애들이니까 각각 5천만 원씩 줄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2억과 5천만 원? 4배 차이?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손주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랑 딸이 똑같니? 준호는 나중에 장가가서 집도 장만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잖아. 여자애들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21세기인데요. 여자도 남자만큼 교육비가 들어요. 아니, 요즘은 여자애들이 공부도 더 잘하잖아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옳게, 너무 그러지 마. 엄마가 주시는 거잖아. 얼마를 주시든 그건 엄마 마음이지. 네가 왜 간섭해? 저는 참았던 8년이 한 번에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제 딸들이 차별받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차별, 이게 차별이야. 내가 구분을 하는 거지. 남자 손주랑 여자 손주는 다른 거야. 네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받지 마. 네, 안 받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딸들을 이렇게 차별하신다면 저희는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엄마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자. 진정하라고? 당신 딸들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받는데 진정하라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리진아, 내 기분은 이해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 방식이야. 예전부터 장소는 늘 더 받았어. 그 예전이 언제인데요? 아버님도 1960년대 사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 네가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시집와서 8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잘 대해주셨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첫째 딸 임신했을 때 딸이면 지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둘째도 딸이라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제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이 누구시고요? 그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추석 때마다 시누이 언니는 손 하나 안 까딱하고 쉬는데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하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명절상 차려놓고 시누이 아들한테는
고기 많은 접시 주시면서 제 딸들한테는 나물만 주시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서연이와 서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12살짜리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알아챈 거예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미어졌어요. 아니야, 우리 딸들은 아무 잘못 없어. 아무것도.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새 손주한테 똑같이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준호한테도 5천만 원씩만 주신다면 저희도 받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자 손주는 2억, 여자 손주는 5천만 원이라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받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내 돈으로 내 손주한테 주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애들아, 가자.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자자. 미진아, 명절인데 어딜 가?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명절이면 뭐예요? 제 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여기 있으라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당신 딸들이 차별받는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안해, 나도 놀라서. 놀라서요? 당신은 늘 그래요. 늘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당신 딸들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현이 진짜 내가 8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차에 타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우리 외할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친정 엄마께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지금 갈게. 애들 데리고. 무슨 일이야? 엄마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가서 얘기할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 그럼 당연하지. 너희 방도 그대로 있어. 빨리 와. 차를 몰면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 계속 울렸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대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얘들아, 외할머니한테 와. 엄마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 2억하고 5천만 원? 네, 같은 나이, 같은 학년인데요. 아빠가 주먹을 쥐셨어요. 그 집안이 원래 그렇긴 했지. 미진아, 내가 너 결혼할 때 반대한 거 기억하지? 시어머니가 너무 전통적이라고. 알아요, 아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이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손주 보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심해졌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딸아, 잘했어. 받지 않은 거 잘했어. 그런 돈 받아봤자 마음만 더 아프지. 그날 밤 핸드폰에는 남편의 전화가 15통 왔어요. 문자도 20통 넘게. 미안해.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엄마가 화풀라고 하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엄마가 화풀라고 하셔. 본인 생각은 없는 거예요. 딸들 생각은. 다음 날 아침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옳게, 어제는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엄마가 주신다는데 그냥 받지 그래. 언니 아들은 2억 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제 딸들이 4분의 1만 받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러게, 아들을 낳지 그랬어. 딸만 둘 낳아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미진아, 제발 집에 가자.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 엄마가 속상하다고요? 제 딸들은 어때요? 할머니한테 차별받았는데 그건 엄마 방식이야. 엄마는 옛날 사람이시잖아. 옛날 사람이면 차별해도 돼요. 당신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근데 엄마가 고쳐지시겠어? 70살이 넘으셨는데 우리가 참아야지. 왜 우리가 참아요? 왜 우리 딸들이 참아야 돼요? 당신 누나 아들은 안 참아도 되는데. 그건 준호는 장손이니까. 장손이면 뭐예요? 2020년대에 무슨 장손이에요? 당신 정신이 아직도 조선시대에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진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당신은요? 당신 딸들 편은 안 들어주고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요. 당신한테 딸들은 뭐예요?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무슨 소리야. 나도 애들 사랑해. 사랑하면 지켜줘야죠. 애들이 차별받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했잖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났어요. 생각 좀 해봐. 난 집에 있을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진아, 나야. 네, 어머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추석도 지났는데 집에 와서 정리 좀 해야지.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사과하실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제 딸들한테 차별하신 거요.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라고 했잖아. 아들 손주랑 딸 손주랑 다른 거야. 어머니, 21세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문제예요. 제 딸들도 준호만큼 소중해요. 아니, 저한테는 더 소중해요. 그래, 네 딸들이 소중하면 내가 주는 돈도 받지 마. 시댁에도 오지 마. 네, 안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 딸들한테 똑같이 주시지 않는다면 명절에도 안 갈 거예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제 딸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후에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옳게, 나야. 엄마가 너무 우시는데 좀 이해해줘. 언니가 이해해주세요. 제 딸들 마음을요. 그래도 엄마가 손주들한테 주신다는데 언니 아들만 손주예요. 제 딸들은 손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준호도 5천만 원만 받으세요. 그럼 제 딸들도 받을게요. 신우이가 화를 냈어요. 뭐? 우리 준호가 왜 적게 받아야 돼? 장손인데. 그럼 제 딸들도 안 받을게요. 전화 끊을게요. 보름이 지났어요. 남편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지쳐 보였어요. 미진아, 엄마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셔. 서연이랑 서진이 좀 데려가면 안 될까? 어머니가 정말로 애들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제가 없으니까 명절 준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그건, 봐요. 역시 그렇죠. 어머니는 제 딸들을 사랑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며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미진아,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삐딱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제 딸들을 손주로 생각하신다면 똑같이 대해주셨어야죠. 2억대 5천만 원이 뭐예요? 남편이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첫째, 어머니께서 제 딸들한테 사과하세요. 차별한 것에 대해서. 둘째, 새 손주한테 똑같이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주시든지 하세요. 셋째, 당신이 제 편을 들어주세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지 말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불가능해. 그럼 저도 불가능해요. 이혼 생각해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진지해요. 당신이 제 편도, 딸들 편도 안 들어줄 거면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댁에서는 20통 넘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화난 목소리였다가 나중에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미진아, 엄마가 돈 좀 모아뒀어. 서연이랑 서진이 대학 갈 때 쓰라고. 한 명당 1억씩 줄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모을게요. 아니야. 너희 시댁에서 2억 주고 5천만 원 준다며? 우리 외손녀들한테는 외할머니가 1억씩 줄 거야. 시댁보다 더 주는 거지. 눈물이 났어요. 엄마, 딸아, 그리고 아빠도 1억씩 준대. 그럼 한 명당 2억이네. 시댁 장손이랑 똑같지.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미진아, 넌 잘하고 있어. 네 딸들을 지키는 거 맞아. 차별받으면서까지 그 집안에 빌붙어 있을 필요 없어. 저는 결심했어요. 만약 시댁에서 사과 안 하면 정말 이혼하겠다고. 2달이 지났을 때 명절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또 왔어요. 미진아, 명절인데 집에 가자. 제발. 어머니 사과하셨어요? 아직. 엄마 자존심이 있으시잖아. 그럼 저도 자존심 있어요. 안 가요. 미진아, 남편이 소리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결혼 생활이 이런 거야. 좀 참아야지. 왜 제가 참아요? 왜 우리 딸들이 참아야 돼요?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요. 엄마가 70이 넘으셨어. 고쳐지시겠어? 그럼 저는 40이에요. 앞으로 30년을 더 그렇게 차별당하면서 살라고요? 우리 딸들도 앞으로 20년, 30년 할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크라고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떡해? 나는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선택하세요. 엄마 편을 들 건지, 아내와 딸들 편을 들 건지. 왜 선택을 해야 돼? 당신이 양다리 걸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진작에 어머니한테 그건 잘못됐다고 말했어야죠. 남편은 떠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서류를 보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랑 헤어지는 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할머니네 가기 싫었어. 거기 가면 준호 오빠만 예뻐하잖아. 서진이도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엄마 편이야. 아이들이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12살이 이런 걸 알아야 하나. 3달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전 남편이 재산을 반씩 나눠줬어요. 아파트도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양육권도 제가 가졌어요. 그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날 때 시어머니도 따라왔어요. 손녀들아,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보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준호 오빠만 보고 싶으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서진이도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빠한테는 2억 주시고 우리한테는 5천만 원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할머니 손주가 아니에요. 애들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어머니, 제가 끼어들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세요. 저는 갈게요. 지금은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회계법인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서연이와 서진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둘 다 반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약속하신 대로 각각 2억씩 교육비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시댁 할머니보다 더 많이 주신 거지? 제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 서연이가 말했어요. 맞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우리랑 준호 오빠를 차별하지 않으시잖아. 서진이가 말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누구한테도 차별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야. 전 남편은 가끔 전화해요. 미진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올 수 없을까? 안 돼요. 당신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 편을 들어줬어야죠. 엄마가 요즘 많이 후회하세요. 손녀들 보고 싶다고 매일 우세요. 그럼 어머니더러 사과하시라고 하세요. 제 딸들한테 직접.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어제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변호사 될 거야. 그래서 엄마처럼 차별받는 사람들 도와줄 거야. 서진이도 말했어요. 나는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소중하다고 가르칠 거야.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제 딸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1년 전 그날 제가 시댁거실에서 나온 건 옳았어요. 만약 그때 참고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제 딸들은 평생 자신이 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지금 제 딸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싸운다는 걸 알아요. 그거면 됐어요. 시댁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 딸들이 당당하게 자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넌 용감해. 엄마는 못했던 일을 네가 해냈어. 엄마도 엄마 시대에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래도 넌 나보다 강해. 네 딸들도 너처럼 강하게 자랄 거야. 저는 웃었어요. 네, 제 딸들은 강하게 자랄 거예요.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그날 시댁 거실에서 나온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때로는 싸워야 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때는